제가 저번 때 거리 지시기, 거리 측정기를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 안에도 탑재를 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기존 이렇게 뭐 여러 전파를 쏠 수 있으니까요. 제 방식의 어떤 스마트폰은 주파수 발생기를 통해서 전파를 쏴서 길이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레이저 측정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전파를 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적외선을 쌀 수도 있고요. 방법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초음파도 되죠. 근데 그 방식은 뭐, 만드는 회사 마음이죠. 그래서 그 거리를 싸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할 뿐만 아니라, 제 방식은 제 방식의 어떤 거리 측정기는 순간적으로 가로, 세로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좌표를 자동으로 짜주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리가 이제 가로세로 얼마다라는 것을 보면은 위까지 이제 높이까지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 공간 안에서 또는 집 안에서 자동으로 측정해서 좌표를 따라서 측정하고 좌표를 따라서 자율주행 로봇이다 그러면 이 좌표를 자동 측정을 해가지고 지가 움직입니다. 또는 사전에 어떤 간단한 기능의 어떤 가정용 로봇이나 간단한 기능들은 프로그램에 사전에 짜여진 대로 할 수 있고요.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가진 자율주행 로봇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이렇게 강하겠죠.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전파를 사방으로 쏴서 좌우를 가로 세로를 측정하고 높이를 측정해서 좌표 방식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런 방식은 전부 다 제 방식입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나 차량 자체의 부품으로 자율주행 차량으로 탑재할 수 있으며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드론, 자율주행 비행기 어떤 좌표 방식 자체가 제 방식이니까요. 전 세계를 수백 조분의 1 또는 수천 조분의 1로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누고 따라서 좌표를 옆에 숫자로 표시합니다. 한 1cm 단위로 또 0.5cm나 0.1cm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 반도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나노 크기로도 이렇게 좌표를 정할 수 있겠죠. 반도체 또는 넘어서 이렇게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저장 매체들 이런 것들은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공간을 정하고 거기다가 저장을 정보 입출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의 자율주행 도로 자율주행 그 차량이 도로를 이렇게 움직이듯이 반도체 안에서 이 길을 정보가 움직이는 길을 만들어서 이쪽 같아 저쪽 같아 좌표 방식으로 하나의 통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 통로 저쪽 통로 저쪽 통로 많아서 하나의 정보가 자동차 정체처럼 막혀 있다 정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우회기에서 이쪽 탔다 저쪽 탔다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도로를 타서 움직이듯이 정보 저장 매체 안에서 이게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정보의 이동 경로를 제가 정하고 최적으로 경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모든 데서 다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는 인터넷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구글이나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그 삼성 이런 데서도 좌표 방식으로 제품 안에서 TV나 가전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짜가지고 그 안에서 정보를 전체 이렇게 고장 진단을 하고 어떤 특정 부분에 이상이 생겼으면 그쪽에 발열 같은 게 일어나는데 신호가 느리게 작동하는 원인 이렇게 해서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수리를 할 수 있고요. 인터넷 구축 업체들도 땅 밑에서 일어나는 어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그 위치가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땅 밑에 시설을 물어냈어도 좌표가 떠서 정확히 그 지점만을 판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좌표 방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간단하게는 상층부를 하늘 위를 1cm 단위로 해서 가로 세로로 쪼개고요. 그다음에 지하 이렇게 바닷속은 바닷속도 이렇게 1cm 단위로 쪼개서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군 탐지 같은 것들도 이 좌표 방식으로 전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또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어군을 탐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도 이제 좌표 방식으로 어군 탐지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 좌표 방식은 제 방식이라 너무 간단하면서도 GPS를 대신할 수 있는 제 방식이라는 것을 아마 모든 형태의 제품에는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어떤 숫자로서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공통된 어떤 숫자로서 하나의 언어를, 국제적인 언어를 만들자. 그것은 컴퓨터의 언어가 될 것이며 컴퓨터는 그 언어로서, 그 숫자로서 정보의 모든 저장을 할 것이다. 그러면 단어가 아주 긴 것이 짧은 숫자로 딱 저장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단어는 길지만 숫자로 하면 작아요. 그래서 작게 축약해서 저장할 수가 있고, 이것을 또 다르게 47,680번이라고 해도 그것을 단순히 1 다시 콤마 다시 이렇게도 축약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숫자를 1-2만, 1-7만, 1-108만, 1- 이렇게 10억, 10매도 이런 식으로 다시로 해가지고 숫자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방식으로 숫자로서 모든 언어를, 전 세계 언어를 통일을 하고, 그에 따라서 모든 정보 저장, 구글이라든지 전 세계 어떤 지배 사업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다음 야후, 이렇게 이런 것들 전 세계 포털이라든지 이렇게 인터넷 그 지배 사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정보가 굉장히 숫자로 다 저장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모든 동영상은 이렇게 숫자로서 다 저장이 됩니다. 숫자, 저도 제가 이렇게 이제 제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동영상을 다시 찾으려고 그랬더니 지하격투기 동영상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 이렇게 딱 표현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알고 있어. 동영상에 이렇게 또 어떤 내부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숫자로 표시해 놨으면 찾기가 쉬웠을 텐데. 그래서 이 방식으로 이제 유튜브 동영상도 숫자로 동영상을 저장하시고 그것을 표현을 하셔서 전 세계 가입자 어떤 사용자들이 그 동영상에 대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하시면, 그것은 제 방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구글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그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야후 어떤 것도. 그리고 이제 제일 지금 말하고자 했던 것은 거리 측정기를 좌표 방식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짜주고, 그에 따라서 이게 사전에 이제 공장에서 회사에서 만든 대로 짜여지는 단순 로봇들과 좀 더 자율적으로 움직임이 좌표 방식으로 움직임이 좀 강화된 그런 비싼 로봇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거리 측정을 해서 공간을 좌표 방식으로 딱 표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같은 거, 그게 주파수 발생기가 있어야 되겠죠. 주파수를 사방으로 쏴서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정하고 좌표를 쫙 짜서 여기에 따라서 3D 입체 도면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어떤 사업자가 시설을 나눴는데 수도를 갖다가 매설했다, 또는 전기를 매설했다 그러면 정확히 그 지점만을 파가지고 그래서 수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사업자, 가스관 사업자, 이런 사업자들도 어떤 인터넷 망 구축, 지하 이렇게 땅속에 매설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을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표시해서 할 수 있고, 상하수도 관 안에서도, 그렇죠. 간 안에서도 누수난 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관 안에서 어떤 압력을 측정한다든지 특정 부분을 상하수도 관 안에서도 좌표 방식, 접도 YTN에서 자꾸 쓰시던데 어떤 업체가 상수도인가 거기 안에서 어떤 안에 누수난 지점을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표현하셨더라고요. 숫자로. 그거 제 방식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은 앞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장한 기술로서 그 전 세계 어떤 누가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그 방식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술이든 의학이든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갑니다. 복잡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학을 드라이기로 이렇게 딱 치료를 한다든지 피부병 같은 거,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공통점을 찾아서 열에 약하다, 드라이기로 반복적으로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열을 가해서 축적을 시켜주면 걔가 손상을 입고 결국엔 소멸된다는 원리를 따라서 피부병은 저도 완전히 해결했고, 기타 다른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인 원리를 분석을 하다가 최대한 쉽게 해결합니다. 과학적인 기술을 상업화를 목적으로 해서 발표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엉터리가 아니고 제 방식을 이미 여러 군데 업체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남의 지적재산권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다 하시고 계신 겁니다. 도둑질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 그 국가가 수많은 도둑질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기술 우위를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도덕성을 갖다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안 사고 계속 그냥 갈 건가? 도둑질해서. 참 어이없는 부분입니다. 지적재산권 형성과 어떤 그로 인해서 상업화를 통일력, 기술력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제 기술을 그냥 도둑질해서 쓰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리 측정 방식에 있어서 자동으로 좌표를 짜주는 거리 측정 방식을 하신다면 전파 방식이 됐든 레이저 측정 방식이 됐든 또는 음파가 됐든 아니면 또 아니면 적외선이 됐든 아니면 초음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레이저 측정기도 있으니까 이런 방식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가로 세로를 측정하고 높이를 측정하고 좌표를 자동으로 자르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저장 매체,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형식의 모든 저장을 할 때 안에서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정확히 저장 위치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셋겠죠. 방으로 구분해서 좌표 방식으로 정보를 입출력하고 어떤 도로로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도로죠. 정보의 어떤 입출력 통로를 입출력하는 통신 통로를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습득 좌표 방식으로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AI가 이제 전 세계 AI가 전 세계 수많은 인터넷망을 가장 최적화된 그 좌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보 입출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좌표 방식은 아마 산업계의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도 모든 세상이 보다 정밀해지고 과학적이고 또 정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도 아마 이 좌표 방식은 계속 너무 단순하죠. 기술이 숫자 언어는 단순하지 않나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숫자를 언어로 만들지 않은 제 방식도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입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저장 공간이 획기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으며 숫자를 표시해서 축약해서 저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죠. 컴퓨터 언어가 새로운 생기는 거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또 짤 수도 있겠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